여러분의 계좌를 지켜드리는 든든한 주식 정보 머니가드. 안녕하세요, 신윤아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를 분석해보고 또 그 속에서 투자 계획까지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송재호 고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의 트렌드가 사실 몹시 궁금하긴 한데 트렌드를 읽어보기 전에 간단하게나마 시장 이야기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2620선까지 좀 밀려났고 코스닥은 장중 상승 전환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좀 재확산을 하면서 봉쇄령이 내려지고 또 중국발 공급 불안에 약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뭐 시장 흐름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큰 어떤 움직임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제 17일 날 새벽에 열리는 이제 미국의 FOMC 통화정책에 관련된 이제 감마 흐름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또 러시아에 대한 뭐 디폴트 우려까지 전해지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약간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장 막판에 또 중국의 전면 또 선전 지역의 전면 봉쇄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장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또 상장 폐지 관련된 부분 이슈까지 연결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었지만 실적으로 예전 같으면 급락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는데 대부분 보니까 이제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며칠간의 대표적으로 LG 에너솔루션이 상당히 이제 공매도 타격을 받았는데 180만 주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쪽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매도 부분이 이렇게 좀 영향이 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신다면 프로그램 매도 중심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개선되는 흐름 나오면 다시 반등할 수 있지만 결국은 17일 날 나오는 새벽에 관련된 이슈가 좀 시장을 반전시키는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대내외 악재가 있긴 했지만 우리 시장 오늘 어쨌든 급락은 아니고 잘 버텨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도 잘 버텨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잘 버텨줬다는 말을 해주시니까 좀 투자자로서 이제 좀 든든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간단히 좀 살짝 언급해 주신 것처럼 다가오는 16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17일이 되겠죠. 세계 증시의 운명의 날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또 러시아의 디폴트 여부, 이게 또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우리 시장이 좀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또 이런 이슈를 앞두고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이제 흐름상을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FOMC 통화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1월달 시장에서 긴축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하락은 시장에 이제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최근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긴축된 부분 때문에 이제 특히 S&P 500 지수의 흐름을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평균 5년 정도의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8.6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거를 이탈했거든요. 아래쪽으로. 그렇다면 지금 평균치를 아래쪽에 이어졌다는 거는 결국은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잠재졌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 이따가 체크하나요? 아니면 지금부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조금 사실 러시아에 대한 디폴트 이슈만이라도 조금 간단하게 우리 시장 상황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디폴트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러시아가 그 부분을 제가 PPT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이미지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러시아 보유액을 보게 되면 이제 세계 4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네 번째로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금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보시게 되면 한 1,360억 불 정도 네. 불로 본다면,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중국에다가 예치한 게 한 870억 불 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제재를 하고 있으면서 실적으로 애국에 있는 돈에 대해서는 이거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디폴트 우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우려하는 부분에서 이제 몰려 있는 게 이제 3월 달에 있는데 이게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3월 2일 날 이자 만기가 있는데 갚지를 않았어요. 능력이 된다. 근데 왜 그런 이유를 보게 되면 최근에 그 루브라 같은 경우 70% 평가절 그 상당히 이제 그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갑자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억 불에 대한 부분인데 따블돼 버린 거잖아요. 이자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그 부분 보게 되면 그래서 3월 2일 날 갚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금을 통해서라든지 이 부분에서 갚을 수가 있는데 실적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예안 보유액으로 치자면은 이제 디폴트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상한은 가능한데 좀 그 러시아 정부의 의지가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러시아의 그 정부 의지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디폴트 된 건 아니고요. 한 달 이후에 또 유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일단 디폴트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일단 단기 해체하고 유동 해체를 보았을 때 합쳤을 때도 전체적으로 하면 한 1,560억 불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커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1998년도라든지 그때 모라토리움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 그거 비교했을 때도 크게 유지 그 부분하고는 크게 봤을 때는 지금은 탄탄하다. 그나마 탄탄한 부분이 있다는 거 예안 보유가 관련해서 일단은 연결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네. 하나 더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서방 국가들이 지금 오일하고 가스의 수출을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 보시면 경상수지는 흑자예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흑자 규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잘 나올 때 보면 1,000억 불 정도, 1년에 경상수지가 1,000억 불 정도 플러스권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 네. 그 재정 비중에서 수입에서 오일하고 가스를 뺀 비중을 42%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걸 오일하고 가스를 빼게 되면 적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그 경제 제재가 장기화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경제 제재가 좀 장기화되면 약간 갚지 네, 못할 그래서 가능성도 전쟁이 장기화되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또 군사적으로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을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협상을 해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러시아의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조금 상환 가능성, 디폴트 이슈에서는 상환 가능성도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조금 더 반대의 경우도 열어놔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야기 조금 간단하게 나눠봤고요. 오늘의 트렌드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트렌드입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탕으로 한 원자재 쇼크 이슈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지정학 리스크가 삼켜버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고요. 세 번째 이슈, 중국 선진 봉쇄 조치에 따른 애플 관련주를 체크해보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소비 교체, 새로운 MZ 세력을 주목해봐야 한다라는 내용을 주제로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총 4가지 트렌드를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 다들 너무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하나씩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확실히 지금 현재 증시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 더 이전으로 거슬러 보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좀 천연가스 공급을 유럽에 축소를 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있었고 전기차의 핵심 원료인 니켈 가격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테슬라도 영향을 받고 국내 증시의 관련 종목들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러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좀 국내 시장의 영향력은 어땠나요?
네, 오늘 그 흐름만 보시게 되면 지금 네. 최근 그 유가하고 천연가스가 상당히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천연가스만 보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난방하고 연결되면서 최근 뭐 130% 일주일 만에 130% 급등이 와, 네. 나온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지난주 말부터 보게 되면 이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기반되지 않은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좀 그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급등 나왔다가 특히 네. 이제 WTI 서부 텍사스유만 네, 보더라도 100달러 넘고. 네, 130달러 찍고 지금 100달러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다시 그만큼 내려왔죠. 이제 모든 이제 주식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80달러 수준부터 그 지정학 디스크 때문에 천천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침공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지막에 시세를 내거든요. 예, 그러면서 예, 그동안 밑에 있는 세력들이 빠져나가는데 이 유가 쪽이라든지 천연가스 쪽은 일단 세력들의 흐름에 빠져나가는 흐름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유가하고 천연가스는 빠지는데 왜 그 주식이 올라가지 않는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은 오늘은 이제 뭐 리오프닝에서 항공주 그동안 이제 그 원유 가격 올라가면서 네. 운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춤한 주춤했었는데.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에 좀 반등한 것 같아요. 리오프닝 주도. 네. 근데 실적으로 이제 우리 그 투자 입장에서 우리 기업들하고 연결을 보게 되면 제가 이미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미지상에서 한번 PPT에 보시게 되면 우측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천연가스는 일단 급등하고 나서 이제 그 흐름이 내려왔거든요. 비교가 되죠.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니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나요? 네,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 니켈도 그렇지만 리튬도 있거든요. 다 이게 2차 전지 그 배터리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보시면 배터리 3사 있죠. 네, 거기 관련돼 있고 또 코스닥에는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쪽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 다 소재가 그 소재를 가지고 뭐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어는 가야 되는데 이게 소재가 너무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이게 뭐냐면 한쪽만 그 어떤 그 가격으로 전가되는 게 아니라 완성차. 테슬라도 왜 그러냐면 이제 계약할 때 이런 원자재 가격이 변동이 있을 거 아니야. 계약할 때 보면 완성차도 어느 정도 가격 전이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감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가 올라오게 되면 배터리 셀 기업만 피해 보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완성차들도 같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전기차도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셀도 기업도 못 가죠. 근데 결국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니켈 가격이 빠져야 되겠죠. 빠지는 리튬이라든지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좀 지금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향후 이제 이런 종목들이 반등하려면은 좀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사실 니켈 가격이 언제쯤 좀 빠질 수 있을까요? 이게 빠져야 완성차 업체나 뭐 부품이나 다 좀 다시 반등을 나와줄 텐데 그래프를 보니까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좀 빠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공급망이 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좋았어요. 공급망이 이제 해소되면서 전쟁이 참 좋았는데 이거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최근 28일 이후부터 보시면 상당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려면은 이제 모멘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라든지 천연가스가 빠지는 경우 뭐냐면 유가는 러시아 빼고 나서 중동 지역에서 그동안 감산했기 때문에 20-30%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가 되는데 니켈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이 이제 해결되는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향후 이런 부분은 이제 대안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아마 그 완성차 기업들도 배터리 그 셀 기업들도 이제 그 NCM 기반의 부분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봤을 때 리튬 인산철 쪽도 전환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핵심은 결국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이미지 보시게 되면 왜 시장이 이렇게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좀 빠지는데 안 움직이는가 보게 되면 시장이 좀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포지수, 비스 지수라 하죠. 변동수 지수. 변동수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아직 31 정도 있습니다. 이제 꺾어져 내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보통
변동성의 극대 그 흐름에서 비스 지수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선물 시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여기에도 엄청난 이제 자금들이 가서 네, 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공포 지수가 지금 현재 30에서 지금 40선, 그러니까 이 구간이 가장 이제 공포스러운 국대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변동성 구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지수도 30을 아래로 내려와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또 보고 있고 네. 지금 그 원달러 환율 그다음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거 맞아요. 이제 오늘 월봉 네, 장중에 또 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원자재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서 이 외환 시장으로 또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아까 공포 지수도 다 선물 시장과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도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또 여기에 관련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빨간 선의 그 박스권에 있었던 때가 뭐냐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가 이때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온 자리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올봉상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아까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급등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그 불확실성 요인이라 하더라도 1290원으로 넘어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전국에서도 그 정도에서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상당히 만약에 그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나온다면 한번 꺾이는 시점에 나와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 환율이 올라가면서 네.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입장에서는 한 차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실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손실이에요. 사게 되면. 그래서 파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꺾어줘야 되겠죠. 꺾어지는 흐름이 나와야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 저점이다 생각하고 다시 사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조금 꺾이는 지점이 네. 지금 필요하다. 네, 꺾이는 지점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네.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기간은 짧으면서 네. 변동성 크겠지만 시장에서는 어떤 이제 저점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네, 그렇게 좀 바라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해결이 되어야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들도 좀 잠재될 것이고 역발상의 기회를 또 생각해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 트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고수님 사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가장 베이스가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부품 공급난이 지난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어왔지만 또 침공을 하면서 희귀가스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고요. 네, 지금 아까도 이제 니켈 쪽이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소재 쪽이 좀 힘들다 그러면 일단 저는 이제 그 투자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장비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2차 이어서 전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네. 저는 이제 LG가 지난번에도 그 출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GM하고 지금 미국 쪽에다가 이제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지금 현재 GM하고 합작사를 세계 공장을 좀 증설하고 있고 또 스텔란티스라는 세계 3위 그 완성차 전기차 연결해서 또 증설하고 있고 자체 내 배터리도 증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2025년도까지 160기가와트십니다. 그래서 지금 캐파로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서 가장 캐파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재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장비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장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하나의 투자 대안 종목을 하나 찾아본다면 A-Pro라는 기업. A-Pro요? 네,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서 그래도 좀 매물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A-Pro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화 장비 쪽으로 보시면 돼요. 전극 공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전극 공정, 이제 조립 공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활성화 공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거를 충전시키고 방전시키고 이제 고전압에서 그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고객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Pro 관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A-Pro를 조금 보면 네, 좋겠다. 유망 종목으로 이제 거기에서 말씀 좀 드리고, 네. 그다음 이슈로 넘어와서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최근에 네. 그 수출로 보게 되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1분기에는 조금 원래는 비수기인데 올해는 또 수요가 조금 안정적인 편이고 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도 좀 주가는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 침공 터지고 나서 이제 24일 날 침공하고 나서 흐름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2월 달 후반부에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러면 3월 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보름 생각해 볼까요? 10일치 그랬더니 10일치도 봤더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25%. 그러니까 작년 3월 달부터 역대급 그 수출이 됐거든요.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25%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기본의 그 내용은 좋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생산하는 이제 가스가 필요하죠. 공정마다 들어간 가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 이제 주요 제가 한번 이제 그 PPT 이미지하고 같이 보시게 되면 네. 이제 네온가스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화면에서 지금 왼쪽을 보시게 되면 네. 이제 여기에 그 우크라이나 그 비중이 지금 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많네요. 한, 네,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한 부분이 있고 또 우측에 크세논이라는 비중도 있는데 여기는 또 러시아 비중이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하는 거죠, 시장이. 이 가스를 못 받으면 좀 생산 라인에 참 차질이 있을 것이다. 근데 네. 우리가 일단 냉철한 내용에서 일단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발표한 부분이 일단 한 5개월 정도는 확보를 했나요? 네, 네온에 대해서는 5개월 정도는 이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행이네요. 네, 크세논 같은 경우는 이제 3-4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 장기화되지 않으면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출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 측면에서 일단은 이제 연결 보게 되면, 네.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일본이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그쵸. 가스 쪽 네.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소부장들이. 네, 소부장 그래서 영향 네. 받았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는 극복했죠. 그렇죠. 오히려 더 좋아졌죠. 네, 그래서 이 네온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 지금 다른 데서 좀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수입을 더 좀 끌어오는 그런 그 상황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다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컨센서스 흐름을 한번 지금 제가 그 이미지로 한번 딱 보시게 되면 네. 지금 계리율이 상당히 커요. 이미 그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여기 그 왼쪽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의 향후 그 EPS 흐름을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주당 그 EPS가 한 7,000원 가까이 상승하는데 반면에서 주가는 하향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같이 타고 가다가 이번에 이제 또 주당 한 18,000원까지 그 흐름이 있었는데 네. 지금 다시 한 16,000원을 좀 하에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또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좀 연결돼 있지만 네네. 그런 불확성이 그 해결된다면 충분히 좀 전면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 주가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보실 때 네. M&A 한 경우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그 인텔의 그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잖아요. 그러면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업이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잘 돌아가는 회사를 하나 인수하게 되면 그만큼 캐파가 커지겠죠. 매출도 커지고 이익도. 그래서 상당히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세를 좀 더 강하게 타고 갈 구간이 있었는데 네. 공급망 차질 이슈도 있었고 근데 그걸 해결해가는 시점이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제가 된다면 상당히 그래도 좋은 어떤 좋은 이제 실적과 포지션의 함께.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특히 SK하이닉스는 그 메모리 쪽하고 특히 이제 D램 쪽과 연결된 부분인데 지금
작년 8월 달에 현물 가격하고 이제 고정 가격이 이제 네, 네. 데드크루스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상당히 어려웠는데 작년 11월부터는 다시 이제 골드크루스 쪽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면 네. 작년에 외국인의 그 수급에서 보면 11월 말 정도부터는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매수하는 흐름을 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조정이 났을 때 지금 이제 이 회사들이 이런 가스 부분에 있어서는 잘 또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조정 났을 때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기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기회로 네, 보시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그리고 낸드 쪽도 지금 그 이전보다 가격이 더 상승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그 수출에서 유망 품목에서 항상 보게 되면 이제 SSD 쪽 낸드 쪽이죠. 낸드 쪽도 한 50%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네. 거기에다가 이런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는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가격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유망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K 하이닉스 좀 주목해서 잘 봐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세 번째 트렌드죠. 선진 봉쇄 이슈. 아까 시황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중국의 이 선진이라는 지역이 IT 산업의 허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폭스콘이 중국 선전의 아이폰 생산 공장을 가동을 중단하면서 이 애플 관련주들이 조금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또 부품주들의 영향은 없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저도 그 자료를 찾아봤어요. 선진 네. 쪽에 애플 공장이 있어서 또 일정 그 가동이 중단되는 부분에 그래서 이제 폭스콘에 그쪽에 공장이 있는데 네. 일단 이제 월 평균으로 그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한 300만 대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쪽에 선진 쪽에 있는 생산 라인을 다른 쪽으로 다 좀 이완시키고 옮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영향이 좀 미미하게 작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부분을 본다면 대표적으로 애플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LG노텍 있잖아요. 네, LG노텍이 있고 또 BH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기업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 셧다운 부분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좋은 어떤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BH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올해 그 내년도보다는 그 작년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네. LG노텍은 워낙 이제 좋은 추세를 타니까 거기는 상당히 이제 고가권에 있지만 추세로 계속 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BH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캡 쪽에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흐름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그 애플 아이폰의 새로운 어떤 이제 하드웨어적인 변경이 있어요. 그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쪽 이런 스펙들이 더 올라가면서 디자인도 바뀌면서 이럴 때는 항상 그 어떤 이제 그 기계들이 잘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체인지 됐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물량도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BH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전기가 RF PCB 사업을 철수하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또 가져온 점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폴로폰에 지금 잘 팔리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어떤 그 캐파가 더 한 2배 정도 판매가 확대될 것 같아요.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폴더폰 관련해서도 RF PCB 쪽하고 연결되는 점도 있고 또 올해 배터리 관련된 PCB 사업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만약에 선전 쪽에서 영향 받아서 내려온다면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화장품 쪽이라든지 니오프닝 쪽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화장품 쪽의 영향 일정 부분 그 중국하고 시장의 연결점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거기에 봤을 때는 타이밍 자리로 봤을 때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다시 올라가다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요. 특히 유통 관련주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세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유통 관련주들 감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 선전 봉쇄 이슈에 있어서 매수 기회로 보자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유통 관련주들도 집중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벌써 마지막 트렌드 시간인데요. 소비 교체, 새로운 MZ 세대의 주목입니다. 사실
사실 고수님, 저도 MZ세대 한 일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백화점 매출의 증가를 사실상 MZ세대의 어떤 소비 테마를 좀 끌어당기는 경우가 매출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백화점 실적 호조를 사실상 MZ가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 이제는 MZ세대가 소비 시장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X세대인데 X세대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소비 쪽이 가전하고 가구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집에 오래 있으면서. 네, 그때가 이제 X세대하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네. 집에 있으면서 네네, 맞습니다. 이제 교체를 했는데 이제 그 측면에서 일단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부의 어떤 편중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다 같이 잘 살면 좋겠지만 좀 이제 잘 사는 사람들 계속 잘 살고. 부가 잘 살게 두고 돈도 더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 소비 쪽 패턴도 좀 바뀌는 양상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백화점 품목별 매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 네. 제가 이미지 한번 띄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일단 이제 올라오는 쪽 보게 되니까 올해 명품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포츠, 의료. 네, 골프의 네, 영향일까요? 골프 쪽도 연결돼 네. 있고,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명품이 사치품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또 인플레이션하고 연결되면서,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뭐 가전이라는 어떤 이제 가구 쪽으로 연결된 좀 있었고, 그 전에 해외 쪽에서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이쪽으로 좀 명품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소비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명품 가격 그 어떤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샤넬 같은 명품 경우 브랜드들이 아주 네, 줄인상을 가격을 줄인상하고 있는데 그런 네. 구가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미지 보시면 네, 오픈런, 네, 네, 네. 줄 서서 지금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소주도 네. 비싼 소주, 원소주, 그쵸. 줄 서가지고 그 이미지 더 뉴스에 연대가 봤거든요. 아주, 그쵸. 뜨거웠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트렌드가 이 가격 인상되고 인플레이션하고 연결되면서 네. 이렇게 좀 사치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네. 가격 인상되는 이쪽에 명품 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최근 MZ 세대들의 트렌드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더 현대 서울점의 매출에 보게 되면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죠. 네, 사실 또 더현대 큰 성과가 이 타겟팅을 잘해서 뭐 매장, 뭐 식당이나 맛집 이런 것들도 또 MZ 세대를 겨냥한 그런 브랜드들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보게 되면 이제 네.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소비 비중을 이제 베이비 부모하고 X 세대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보면 네. 일단 쇼핑은 해요. 쇼핑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제 M 세대들하고 연결 보면 애식 쪽이 24%, 쇼핑이 53%. 네. 근데 베이비 부머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의료라든지 또 집을 많이 갖고 있죠. 부동산이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세금 문제 네. 있고 또 아프니까 네, 의료에 의료.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좀 자유스러운 부분에서 보면 애식하고 쇼핑 쪽이 상당히 좀 크게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본다면 결국은 그 명품 쪽의 흐름에서 연결되는 보게 되는 백화점 쪽을 우리가 이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대표기업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쪽은 아마 이 리오프닝하고 경제 재개하더라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어떤 매출이 형성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는 그 업종의 그 섹터 안에 있는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백화점이 있고 네. 또 여기에 또 향후 면세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편의점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의점의 그 매출도 보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그 싼 걸 찾는 게 아니라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싼 거, 비싼 거, 네, 비싼 걸 좀 가격대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취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신세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오프닝 될 경우에는 이제 그 편의점 그 매출이 늘어날 거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행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중국이 이제 코로나 그 어떤 이제 봉쇄 정책들이 연결되는 있지만 네. 선진국은 이미 이제 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격리 기간들도 이제 해제하는 그런 한다고 상황들이 하고. 연결되고 네. 있고 또 관광지 태국 이런 호주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을 맞으면 네. 그 자가격리를 해제하겠다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 이제 우리나라 아까도 이제 그 수출이 잘 될 때 역대급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 소비도 잘 나와요. 오. 예, 소비도 같이 가고 네. 또 대선이 있었던 해는 결국 새로운 정부가 소비 내수를 활성화 정책을 펼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수주들이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그런 그 흐름들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백화점주 이렇게 연결받아야 되겠고 또 뉴욕분 관련해서 뭐 주류 쪽은 이제 모임도 많아질 거고 이제 어떤 이제 주류 가격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트 진로에 대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BGF 디테일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 그래도 이제 그 뉴오프닝에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선진국이 먼저 하기 때문에 네. 이제 한세 시럽 정도를 이제 제가 그 유망주를 시럽? 찾으려 본다면 네. 이제 한세 시럽을 좀 볼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찾는다면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은 OEM 방식으로 통해서 주기 때문에 또 이제 야외 또 아까 스포츠 매장 관련된 부분에 활동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분까지 본다면 이제 한세 시럽 같은 경우 올해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좀 확대될 걸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관심 있게 의류 쪽으로 연결해서 본다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트렌드까지 오늘의 트렌드 가득가득 채워서 만나봤습니다. 저희 오늘 송재호 고수님의 보다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요. 유튜브 검색창에 송재호 고수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시청자 퀴즈 이벤트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내일도 머니가드는 여러분의 계절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